그 일본도 자존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없고 자존심만 쓰니까 저도 처음에는 약간 모르는 단어라서 좀 당황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자존감이 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개성을 중요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정말 비교하는 것도 개성이라고 말하면 비교도 못 하잖아요. 시부야에서는 남자분이신데 머리 기르시고 웨이브도 놓고 맞아요. 약간 여자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 해도 상관이 없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비교를 못하면 아예 뭔가 자존감이라는 게 올라가지 않을까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인상을 강하게 네. 받았거든요. 일본의 거리를 걸어가는 어떤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가 머리 모양이 다 개성적인 거예요. 다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 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도 막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하시는데 근데 비슷한 그게 다 면도 있고요. 똑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근데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고 전혀 나는 다른 사람의 그런 이상한 모습에도 신경을 안 쓰고 이게 아니라 다 신경을 쓰지만 말을 안 할 뿐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정말 별거 아닌데도 계속 아이고 남자가 머리 색깔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머리 좀 잘라 아우 더워. 예. 눈썹 얘기도 하시고. 힐링이 필요한데요. 힐링부터. 아니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어떤- 자존심 뭐 자존감, self-respect, 에스팀. self-esteem. 난 작가분들이 좀 부끄러운 게 미국 사람이 영어 하는데 어우 이러고 있으니까 안 들리게 미국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미국 사람이 영어 하는데 어우. 한국 사람은 안 돼. 저 원래 영어 좀 잘해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 얘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런 약간 개성, 나의 개성을 찾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서 어떤 뭐 self-love, self-esteem, self-respect, 뭐 healing,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핵심 메시지가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욱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참 예전에는 왜 이렇게 욱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욱하시고 뭐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도 욱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약간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태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요? 예. 욱하네. 갑자기 욱하는 데서 저에게 질문을.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약간 낮아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로 욱한 게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일도 내가 지금 좀 무시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에 좀 욱하는 패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저도 시장에 가보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의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원래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친절하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를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본다고 할까 이렇게 해보면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잊어먹었는데 낙원상가가 있잖아요. 거의 옛날에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상가 지어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 옆에. 그 어머니랑 같이 시장을 가보잖아요. 시장 굉장히 컸어요. 그게 지금 1904년도 정도에 거의 박물관 박물관에 쓰여 있는 걸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오히려 파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사람들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공급자가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물건이 귀한 시절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안 팔아도 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못 팔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욱한 거죠. 그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을 때 욱한 것은 열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학력에 관한 열등감도 많았고 자기네 가문에 대한 열등감도 많았고 경제적인 외모도 많았고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욱하는 사람과 욱하는 걸 당하는 사람이 보니까 거의 항상 권력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욱할 수 있으니까 욱하는 거죠. 똑같이 속상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걸 욱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위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뉴스를 보니까 자존감이 가장 낮을 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바로 연애랍니다. 자존감과 어떤 연애. 그 전문가한테.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그래도 은퇴했어도 회상을 한 거죠. 제 생각에는 연애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이건 지금 드러나지 않았는데 현역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쪽에서는 현역이래. 예. 현역이죠. 현역입니다. 네,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를 이렇게 습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사가 이런 게 생각났어요. 한마디만 해줘, 내가 제일 멋있다고. 한마디만 해줘, 내가 제일 예쁘다고. 근데 그런 칭찬을 못 받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그렇다면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나. 근데 그거를 칭찬해주고 자기 이뻐, 자기 잘해, 아이고 그랬어, 오늘 고생했어, 아이고 최고야, 그래도 잘했어, 뭐 이렇게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연애에 가장 발휘가 되지 않나. 아니 칭찬인데 왜 그 연인이나 부부 사이 같은 경우에 뭐 TV를 보다가 뭐 예쁜 여자 연예인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질문을 하겠죠. 예를 들어 뭐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김태희가 예쁜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도 그래도 와이프한테는 당신이 더 예쁘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거는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건 약간 좀 유아적인 방법이고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채널을 틀었을 때 그 이쁜 사람이 나오죠. 그때 그냥 무조건 욕을 하면 됩니다. 욕을. 에휴, 왜 그래? 실제로 봤더니 아이고. 그래, 실제로 봤는데 뭐 어떤데 그래? 실제로 보면 고수요. 아예 그거를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저는 애정,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이라는 말보다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볼 때도 사람이 괜찮은 거에 항상 밝은 빛이 있고, 그러니까 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인 그런 그 조건에서는 아무거나 얘기해도 진실이에요. 참돼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김태희가 내가 이뻐 이거는 그 자체가 거짓이잖아 이미.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되니까 그때는 애정 표현이 아니라 충성 표현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당신이 더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 충성. 나는 당신한테 충성하겠다. 그 참이 되잖아요. 지금 뭐 이성의 아름다움 그런 얘기 뭐가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서 본 계산 중에 좀 재밌는 계산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과거로 돌아가서 결혼 전이라고 가정하고요. 제가 100명하고 맞선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능하면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근데 벌써 귀가 형 좀 많이 빨개지셨네 진짜로. 그래요? 근데 100명에서 확 날아오르는데요? 아니, 진짜 짜증나. 이거 못 보잖아, 귀를. 그러니까 그게 잘 보여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100명을 1번부터 쭉 선을 보다가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이성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명까지 기다려보고 결정을 해야 될까? 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수학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그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은 이런 거예요. 제가 100명 중에 50명은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50명 중에 누가 가장 예뻤을까? 그 다음에 51번째부터는 제가 본 가장 예쁜 여성보다 더 예쁜 여성이 나오면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의 월드컵이네. 그렇게 하면은 100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할 확률이 그러면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100명 중에 50명 앞부분에 두 번째로 예쁜 여성이 있을 확률은 뭐 예쁜 여성들이 100명 중에 뭐 무작위적인 순서로 있을 테니까 그럼 절반이잖아요. 2분의 1이에요.
그다음 후에 51번에서 100번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있을 확률도 아무데나 있으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에요. 근데 그 계산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답이 37%는 그냥 보내고요. 37% 이후에 만나는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택하면 그게 100명의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37% 기억하시면 됩니다. 37%. 또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매주 보고 있어요. 이 사연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 사연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결정을 잘 못해서 요즘 또 결정장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정을 쉽게 못하는 것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결정 쉽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모든 결정은 주로 제 아내가 내려주죠. 그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럼 저는 거의 상관없더라고요. 뭐 떡 먹기 먹든 제 아내가 그냥 결정해 줍니다. 요즘에 이제 그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어떤 공연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러 왔잖아요. 이제 물어봐요. 공연 어땠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항상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인데 재미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자기 감정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이 오는데 할머니 같아요. 이런 거는 말이 되죠. 긴가민가가 되잖아요. 그거는 되는데 내가 공연을 봤는데 어땠냐 물어보는데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저 그렇다든가 뭐 그런 거지 재미있는 것 같아요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터뷰가 자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일상이에요. 맞아요. 그 논술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 뭐 네, 그런 그러니까 거 그거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요. 뭐 사람들은 요즘에 자기 감정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녹화 어떤 것 같아요? 그저 그렇죠. 그저 그렇죠. 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자기 그러네요. 감정을 재밌네요. 자기가 모르면 누가 할까 도대체. 저는 이런 상태로는 자기 인생은 없다. 후지민아, 네. 예, 오늘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저는 오늘 미국 분이신 타일러 씨가 오신다고 들어서 조금이라도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말. 88년생이시죠? 네, 맞아요. 동갑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야. 이무진이 그렇게 가사를 보냈건만 그녀는 타일러에게. 호진 씨 어땠어요? 네, 재밌었고요. 저는 탁구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훅 들어올 때 여기에 우리는 받아치려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고 어퍼컷을 약간 날리시는 약간 그런 그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막 해방된 느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김무수님 다시 오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예. 예, 좋아졌나요? 예. 근데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눈썹 문신 그렇게 잘 나오면 힘들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수들의 다른 생각, 다양한 생각, 다른 얘기, 고수회전.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출판 글뿌리에서 똘똘이 지식 그림책을 드립니다.